부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 강함은 고요 속에서 빛난다. 이 삶에서 중요한 것은 조용한 시간에 나에게 집중할 때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조용한 시간에 나에게만 집중하는데 그때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 쉽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존감이라는 단어보다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4가지의 방법으로 멘탈을 관리하는 노력을 하셨을 때 진정한 자기 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만나실 겁니다. 제가 책에 쓴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은 4가지를 제시했어요. 나에게 집중하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말보다 행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기, 근거 없는 자신감 갖기, 이렇게 책에 적었는데요. 부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 강함은 고요 속에서 빛난다. 제가 책 제목에 썼던 것처럼 빛난다, 이런 단어를 제가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빛난다는 단어를 책 이곳저곳에 많이도 활용을 했을 겁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 삶에서 중요한 것은 조용한 시간에 나에게 집중할 때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조용한 시간에 나에게만 집중하는데 그때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 쉽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째로 제가 얘기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아니, 누구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마음을 갖는 거가 정말 멘탈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은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또 주변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일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느낀 일인데요. 한 회원이 글을 올렸어요. 옷을 사거나 가방을 사는 이런 일에 이런 거 입으면 제가 예쁠까요? 이런 걸 구입하면 잘 샀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 걸 제가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신체적 특징을 가졌는지, 어떤 컬러가 얼굴에 잘 받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회원분이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물건,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의 옷을 찾기보다 내가 고른 물건과 옷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떨 때 행복한지를 조금 더 연구하고 찾아가는 부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는 말보다 행동하기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지만 그래서 많이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실행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모두가 알지만 미루고, 알지만 나는 지금 그걸 할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합리화하고 미루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흔합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하다 보면 포기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상황에서 합리화하기가 쉬운데,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서로를 격려하게 되고 또 내가 힘이 빠졌을 때 동기부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과 행동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아마 크고 작은 성취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실 겁니다. 4번째는 독자님들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어야지 잘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사실 근거 있는 자신감보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라고 언제나 근거가 있든 없든 도전한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라는 문장인데요. 사실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을 시작하거나 도전을 해야 할 때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5억 5천 가지 만들 수 있고요.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근거에 집중을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5억 5천 개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무언가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않게 돕는 디딤돌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존감이라는 단어보다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4가지의 방법으로 멘탈을 관리하는 노력을 하셨을 때 진정한 자기 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만나실 겁니다.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제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독서의 힘인데요. 저는 타고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람을 보거나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었거나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입었던 옷, 디자인, 색상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사진처럼 다 저장이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박유아 너는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진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파악된 것들 중에서 제가 가진 가장 치명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두 가지 결점이 있는데요. 흔히 사람들이 길치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는 정말 공간 지각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는데도 길을 잘못 들어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여러 번 타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합니다. 그리고 낯선 장소를 가잖아요. 그러면 방향 감각이 없어서 자꾸 길을 잃어요. 심지어 어떤 건물의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건물을 나올 때 후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가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길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잠깐 언급했던 악보를 못 읽어요. 도레미파솔라 줄칸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막상 악보를 봤을 때 멜로디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보를 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연주를 할 때 지판 위치하고 소리로 외워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사실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메타인지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가진 재능으로 마주치는 노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거를 아는 능력이 메타인지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알고 또 자신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책을 읽고 사색하고 토론했을 때 자신이 가진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